일단 리눅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리눅스는 우선 뭘까요? 운영체제죠. OS. 운영체제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리눅스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위한 리눅스가 있고, 아니면 서버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눅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은 리눅스인데 얘는 사용 목적을 나눈 거예요. 일반인의 사용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운영체제.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쓸 수는 있어요. 우분투 아시죠?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리눅스용 UI가 있고, 있긴 한데, 이 운영체제의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윈도우랑 맥 아시죠? 윈도우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고, 맥은 애플 진영. 얘네 두 개가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인인데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쓰겠다. 그래서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 운영. 자, 서버 운용은 서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둘 다 운영체제라는 점에서 개념은 같습니다. 리눅스는 운영체제가 맞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 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다른 사람들이 윈도우, 맥 쓸 때 나는 좀 더 있어 보이게 리눅스 쓸 거야 라는 마인드로 리눅스를 쓰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윈도우랑 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리눅스를 배우는 이유는 일단은 그냥 쓰기 위한 게 아니죠. 목적은 서버 운영. 집 컴퓨터에 이 리눅스를 설치해서 평생 리눅스 이용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서버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알기 위해서. 리눅스도 버전이 있습니다. 윈도우처럼 윈도우에는 98, XP, 비운의 비스타, 또 윈도우 7, 10, 11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배우고 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레드햇 버전을 쓸 거예요. 레드햇 계열. 레드햇 계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한 버전이 CentOS? CentOS 7. 지금은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리눅스 과정 자체가 끝날 때까지도 이게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사용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설치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리눅스는 누가 배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개발자죠. 개발자가 배우면 좋습니다.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한데 일반적인 개발자의 경우 서버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서버 지식을 안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거들먹거려도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서버 지식을 아는 서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에 서버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서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루는 서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발자인 거고, 보통 개발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고 프로그램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서버에 올리는 사람들이 서버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왜 배워야 하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한 의미에서 개발자가 서버랑 시스템 쪽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진짜 개발만 하는 사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경쟁력이 높은 건 자명하죠. 둘 다 되는 사람을 뽑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써먹기 좋아요. 그러면 더 많이 굴려지겠죠. 더 많이 굴려진다는 건 경력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할 때 서버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만 알아도 유리하겠죠. 디테일한 지식까지 알면은 더 좋겠지만 문제없이 돌아가기만 해도 메리트는 있어요. 실무에 있는 현직 개발자 중에서도 리눅스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이 리눅스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일하다가 경험할 일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리눅스는 개발자 배우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개발자의 경우랑 좀 공부해서 결과물 만들어내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 그냥 1인 개발자라고 하겠습니다. 1인 개발.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이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웹사이트도 되고 앱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서비스라고 할 건데, 운영하고 싶다는 게 서비스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만들고 난 뒤에 서비스까지 하려면 서버까지 알아야 되죠. 창업이 아니라고 해도 서비스 하려면 서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초반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초 명령어 연습, 그걸 할 거예요. 실제로 서버에 어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웹개발 수업을 듣고 있거나 들을 예정이다. 그럼 이 수업을 듣고서 웹개발 수업에서 본인이 만든 거랑 이 수업에서 배포하는 방법, 그걸 합쳐서 서비스하면 돼요. 어쨌든 배포하려면 배포해야 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수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예제 같은 거를 수업 페이지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원 교과 과정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보통은 취업하겠죠? 취업 준비할 텐데, 교과 과정 동안 만들었던 거, 그것도 GitHub에 업로드 하겠죠? 그래서 Git 주소를 이력서에 어떻게 했다 증빙 자료로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 만든 게 실제로 서버에 올라가 있어서 서비스 중이라면 면접관이 거기 딱 들어가서 기능 작동하는 거 제대로 본다면 인상이 좋게 남겠죠. 그러면 신입 중에서 배포까지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볼 수 있게 해놓은 지원자는 많이 없으니까, 신입이니까 그 페이지의 좀 질적인 부분은 높으면 좋은 거고, 안 높다고 해서 감점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배포까지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걸 했다면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또는 경쟁자 지원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겠죠. 리눅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기대치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과 합친다? 그러면 시너지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눅스에 대한 기본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하기 전에 서버를 설치할 예정이고 리눅스 안에서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를 먼저 익혀야 돼요.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 먼저.
자, 쉘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뭐 커널이라는 것도 있는데 스펠링이 그 맞지? 쉘과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알아야 뭐 리눅스를 쓸 수 있는데 뭐 둘 다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게 PC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유저. 그러면 컴퓨터 안에는 뭐 들어있죠?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컴퓨터 안에는 뭐 부품 같은 게 들어있죠. 뭐 하드웨어라고 하겠습니다. 통칭 하드웨어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컴퓨터를 조작하려는데 컴퓨터에게 직접 명령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아니죠. 우선은 키보드랑 마우스 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죠. 배치를 일단은 키보드랑 마우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키보드 마우스 이용하죠. 근데 딱 마우스는 제외할게요. 이거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키보드 헷갈리지 않게.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유저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일을 하게 하죠. 뭐 어떤 키보드의 키를 눌러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에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니터에는 그 실행 결과가 나올 거고 이게 컴퓨터 사용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보는. 그러면 키보드는 본체랑 연결되어 있을 텐데 키보드가 PC에 명령하나요? 컴퓨터에? 아니죠. 그냥 버튼일 뿐입니다. 또 조금 연결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보기 깔끔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그냥 부품일 뿐이에요. 버튼. 그래서 입력한 사실을 인지할 뿐이지 뭐 하드웨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얘네를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OS. 운영체제가 있어야 하드웨어에다가 일을 시킬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모니터에다 출력하는 거고 입력받는 건 키보드인 거고. 그러면 타이핑을 하면은 키보드가 OS에 명령을 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건 운영체제잖아요. 그렇다는 건 운영체제도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드웨어에 일을 시키잖아요. 따라서
키보드가 명령하는 건 아니죠. 키보드는 입력 도구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가 OS의 명령어를 직접 전달 못하니까 이 쉘이라는 걸 씁니다. 쉘. 과거에 도스 컴퓨터 같은 게 쉘이라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해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명령어로 작동시켜서 그 명령어를 쉘이 받아요. 그리고 그 쉘이 OS에게 일을 시킵니다. 명령어로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고 그 결과를 모니터에 보여주는 구조. 근데 여기 커널도 있다고 했죠. 이 쉘 옆에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라색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쉘은 OS에다가 직접 명령 못해요. 그림에 있는 이 운영체제가 사람 버전으로 해서 스페인어를 쓴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용자는 한국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는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어만 쓸 수 있는데 쉘은 한국말을 알아듣습니다. 쉘까지는. 근데 이 쉘이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OS에게 명령어를 넘긴다고 해서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커널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줍니다. 이 번역을 마치고 그 번역된 내용이 OS로 들어가서 OS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 중인 이 윈도우스는 이 UI 많이 들어보셨죠? UI라고 하는 화면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만으로 쉘을 직접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윈도우나 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나 맥은 GUI 환경입니다. GUI 이게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리눅스도 이런 UI는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의 UI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쉘이라고 하는 영역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OS 컨트롤 하는 걸 먼저 배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리눅스예요. OS에 대해서 깊게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GUI 얘기가 나왔는데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아직 안 열어놨구나. 아닌데? 제가 GUI랑 CLI에 대한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CLI라는 게 우리가 리눅스를 좀 명령어를 입력할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검은 화면에 글씨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사용할 것만 알아도 돼요. 우리는 리눅스를 할 건데 이 쉘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한다 했죠.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우리가 사용할 것만 알면 돼요. 배시 쉘이라고 배시 쉘을 사용할 겁니다. 대부분 배시 쉘을 사용하고요.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할 건데 이게 쉘이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죠. 쉘마다 좀 명령어 같은 기능을 해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배시 쉘만 알아도 돼요. 기본적인 거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쉘이란 명령들을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체계, 그리고 쉘마다 그에 대한 명령어는 상이하다. 그리고 사용하기 편한 쉘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가장 대중적인 쉘은 대시 쉘이다. 쉘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입력값을 쉘이 판단하고 그 입력한 값을 커널에서 번역하고요. 그 번역일을 맡아서 그 번역을 하고 나면 OS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OS로 하드웨어를 일하게 한 다음에 그 일의 결과를 모니터에다 띄워가지고 사용자가 보는 겁니다. 이게 쉘의 개념. 그래서 리눅스 수업하는 이유가 서버를 운용하기 위해서인데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 세팅 과정을 여기다 말고 이어서 쓸게요. 웹서버 세팅 과정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팅 과정. 일단 컴퓨터, 얘는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를 구매한다. 운영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그리고 리눅스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 올려드리니까요. 안 써도 됩니다. 리눅스에 설치된 웹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이제 해당 컴퓨터는 웹서버이다. 또는 해당 컴퓨터는 웹서버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웹서버가 된 해당 컴퓨터를 IDC로 옮긴다. 자, 이게 웹서버 세팅 과정입니다.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고 하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간단하게만 하자면 웹을 구동할 수 있는 웹서버 하나 세팅하려면 컴퓨터 한 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한다, 이 부분이고요. 구매라고 했지만 그럴듯한 컴퓨터면 서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라고 이게 서버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리눅스가 서버 역할을 하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효율 면에서. 그래서 이 실제로 운영 중인 대부분 서비스의 운영 체제가 리눅스인 겁니다. 그리고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OS만으로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없어요. OS 안에서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엔 뭐가 있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치, 엔진엑스 등 이걸 설치합니다. 설치하고서 실행시켜야 돼요. 실행시킨다는 건 좀 자세하게 풀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연동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단지 이 웹서버 프로그램만 실행했다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을 연동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웹서버, 해당 컴퓨터가 웹서버 또는 웹서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IDC로 옮긴다. 이건 뭐냐? 서버를 전문적으로, 얘는 서버를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뭐 액션물 같은 데서 해킹하는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잠입하는 장소 있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IDC가 뭐의 약자냐?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냥 데이터 센터예요. 서버가 몰려있는 곳. 그러면 왜 여기에 컴퓨터 놔야 될까요? 컴퓨터를 놔야 하는 이유. 분명히 여기에 컴퓨터를 구매한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서버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렇다는 말은 개인 컴퓨터, 뭐 랩탑, 뭐 데스크탑 이런 것도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개인용 컴퓨터로 웹 서버를 구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정용 컴퓨터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정전되거나 뭐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본인이 올려놓은 그 프로그램도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배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뭐 정전이나 연결, 불안정한 현상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큰 문제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에 한두 번?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집에서는 좀 자주 발생하겠죠, 그런 현상이. 그리고 뭐 전기세도 대폭 증가했고, 왜냐면 서버 돌아가게 하려면 컴퓨터 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안 하는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왜 IDC에다가 컴퓨터를 옮기냐면 여기는 이제 정전 발생하면은 다른 데는 전원 차단되는데 좀 괜찮은 이유는 얘는 대형 병원 아시죠? 대형 병원처럼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집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